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종호의 경제TV, 오늘은 우리나라 인재 유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날 미국 국무부가 고급 인력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 상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2023년 상황을 2024년에 발표를 한 겁니다. EB 비자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mployment Based Visa라고 하는 건데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는 글로벌 인재들, 이들에게 미국 정부가 영주권처럼 부여하는 그 비자가 바로 EB 비자인 겁니다. EB1, EB2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2023년에 전 세계인에게 발부했던 이 비자들의 숫자가 11만 4천 개였답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이걸 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5,684명이에요. 인도, 중국, 브라질에 이어서 네 번째로 많은데요. 놀라운 거는 인구 규모를 감안했을 때는요, 한국이 압도적으로 가장 많은 비자를 받았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인구 10만 명당 EB1, 2 비자를 받은 사람들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인도는 10만 명당 1.44명이에요. 중국은 0.94명. 한국은 몇 명입니까? 무려 10.98, 11명입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더 많은 비자를 받은 거예요. 뭘 뜻하는 겁니까, 이게? 엄청난 숫자의 고급 인재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나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중국으로 나가는 인재들도 많죠? 중국으로 나가는 인재는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미국으로 나가는 인재는요, 거기에서 눌러 살 가능성이 매우 높죠. 미국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자, 미국은 요즘에 세계 고급 인재들을 엄청나게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AI, 인공지능이라든가 반도체, 로봇 이런 분야가 특히 그런데요. 이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반도체 분야에서 예를 들자면 2029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필요한 첨단 인력이 14만 6천 명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공급 가능한 인원이에요. 매년 새로 배출되는 반도체 첨단 인력이 1,500명이랍니다. 그러면 2029년까지 얼마냐? 9,000명이 배출이 되는 겁니다. 필요한 거는 14만 6천인데 9,000명이 배출이 돼요. 그 13만 7천이 부족하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인력 부족 상태인 겁니다. 반도체만 놓고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라들마다 다 반도체 인력들, 첨단 인력을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미국만 해도 지금 얼마나 반도체 공장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어요. 시설은 만들어 놓는데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첨단 반도체 인력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한국하고 대만이잖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대만의 TSMC, 그거를 어느 나라든 간에 다 끌어가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일 많이 나가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 한국에서. 한국에서 인재들이 탈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이크론 아시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마이크론 같은 회사는요, 2024년 12월에 인재 채용팀이 한국으로 왔어요. 아예 와가지고 서울의 건국대학교, 부산의 이런 데들 대학을 순회를 하면서 채용 설명회를 가졌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하냐면 대만에다가 지금 마이크론이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일할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걸 한국에서 뽑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 대만도 인력이 부족하거든요. 거기서 일 잘하면 얼마든지 이제 미국으로 불러들이겠죠. 거기다 이 미국 반도체 기업들 정부로부터 막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재를 유치함에 있어서 한국 기업들보다도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규제나 안 당하면 다행인 상황,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트럼프 시대에는 이 미국의 인재 사냥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예상이 돼요. 트럼프는 사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죠. 이 외국 인재에 대해서. 주로 저임금 근로자들, 불법 체류자들, 이 사람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추방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놨잖아요. 그런데 고급 인재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 졸업과 더불어서 그린카드를 발급할 것이다. 영주권을 바로 주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트럼프가 그 공약을 지킬지 안 지킬지 그거는 전혀 알 수 없죠. 하지만 트럼프 주변에 있는 사람,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실리콘밸리의 기업들이 강력히 지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트럼프한테 계속해서 제안하는 그 정책이 뭐냐면 외국의 첨단 인재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은 인재에 목이 말라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근데 이런 상황은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일본도 지금 새로 반도체 공장을 큰 걸 2개를 짓고 있잖아요. 쿠마모토에도 짓고 있고 또 홋카이도에도 이제 새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요. 여기도 인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0년 동안 일본이 반도체를 완전히 포기했었잖아요. 이제 와서 근데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어요. 그럼 거기서 일할 사람을 어디 가서 구하겠습니까? 일본 내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가장 만만하고 또 가장 구하기 쉬운 데가 어디겠어요? 한국과 대만이죠. 그래서 일본의 이 반도체 지금 관계자들이 한국의 취업 포탈을 통해서 열심히 사람을 모집 중이랍니다. 일본은요, 관광객은 받지만 인재라든가 노동자는 받지 않는 그런 나라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닫힌 나라였었는데 그 일본도 지금 그렇게 변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과연 인재를 지킬 수 있는 환경인가요? 또 외국 고급 인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인가요? 둘 다 아닙니다. 자, 그래서 한국인 인재가 그렇게 대거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이유가 뭔지, 또 외국인 인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 우리나라 상황을 들여다보면요, 기업 내에서 실력 있는 사람들이 실력만큼 대우받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어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하면 회사에다가 1조 원을 벌어다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를 받아야 될까요? 그 회사에서 2천억, 3천억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해요. 주변 직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연봉 5억 원 이상인 임원, 이런 임원들은 보수를 공개하게 돼 있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뭔가요? 임원들이 너무 돈 많이 받아가는 거, 그걸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투명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수를 공개하려면요, 모든 사람이 다 보수를 공개해야 돼요. 모든 직원이 다 공개하는 게 맞죠? 한번 보십시오. 한국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복지국가 어디입니까? 핀란드, 스웨덴 이런 데죠. 그런데 이 나라는 놀라운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핀란드, 이 나라는요, 매년 11월 초에 소득을 벌어들이고 세금을 내는 모든 사람은 소득과 과세 데이터가 만천하에 공개된다는 거예요. 스웨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무서에다가 각자 가서 신청을 하면요, 궁금한 사람들의 소득 정보를 다 제공을 해준대요. 이 공개는요, 누가 돈 많이 받는 거 그걸 질투해서 그 돈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누가 세금을 띄어먹나 그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공개를 하려면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이런 상황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 뛰어난 사람이 자신의 기여만큼 보상을 받을 수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런 게 없잖아요. 월급 값을 못한다. 내가 너한테 돈을 예를 들어 10만 달러를 주는데 너는 10만 달러 가치를 못하잖아. 그러면 바로 you are fired. 그 다음날 해고예요. 그리고 많이 벌어오는 사람은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정말 잔인한 시스템이지만 그것 때문에 미국이 유능한 인재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반도체 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삼성전자 대표이사 한종희 부회장이라고 하는 분이요. 이 사람 2023년 급여 68억 4천만 원이에요. 엄청나죠? 그런데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미국 기업하고. 삼성전자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작은 기업이 현재 상태는 최소한 그렇습니다. 그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잖아요. 이 마이크론의 CEO 산제이 메로트라라고 하는 이 인도계 이 CEO의 급여 2,500만 달러입니다. 2023년에. 우리 돈으로 하면 350억 원이에요. 누가 더 실력 발휘를 잘 하려고 할까요? 이런 사정은요, 다른 엔지니어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회사에다가 1조 원을 벌어다 줄 실력을 가진 인재, 그 사람 아마 한국에 있으면 10억 원 받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 가면 2천억, 3천억을 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재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미국으로 가려고 하겠죠. 이 한국 특유의 조직 내 위계 질서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장, 과장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이름은 달라졌죠. 매니저니 무슨 뭐 팀장 이런 걸로 이름이 달라지긴 했지만 예전하고 달라진 게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사, 윗사람 뜻을 거스리는 건의, 제안 이런 거 하기 쉽지 않습니다. 토론에서도 수평적인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한국에 그냥 있고 싶겠습니까?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실력 발휘할 수 있는 미국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저는 시간이 가고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서구화가 되면서 이런 문화가 상당히 해결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아니에요. 제가 1999년에요. 미국의 조지 메이슨 대학이라고 하는데 비지팅 스칼라로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 아이들도 다 데려갔죠. 그래서 제 딸 아이도 그때 거기 페어팩스 하이라고 하는 그 고등학교를 다니게 됐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국인들이 꽤 많았어요.
학교에 한인 학생들이 한 100명이 넘었어요. 그 고등학교에. 그런데요, 정말 깜짝 놀라고 또 낙담했던 일이 있습니다. 미국의 고등학교를 다니는 그 한국인 학생 그 아이들끼리 서로 나이 따지고 선후배 따지고 그러더라고요. 아, 미국 가서도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겁니다. 안 바뀌어요. 정말 그래서 낙담을 했죠. 안 고쳐지는구나. 이거는 한국인들의 저주 같은 문화구나. 그런데 기업에 답이 정해져 있는 시대에는 그래도 되긴 했습니다.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성공을 해왔던 거는 일본을 철저히 모방했기 때문이었어요. 일본 제품, 일본의 생산 방식 이런 것들을 철저히 모방했고 그들보다 더 잘하게 됐던 거죠. 이런 경제에서는 자유분방한 것보다는 일사불란한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성공을 한 거예요. 심지어 K-팝 아이돌들조차도 일사불란한 거, 그걸로 우리는 성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자유분방한 거 그런 거 필요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왜? 일본을 넘어섰잖아요. 베낄 게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 스스로 창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 수많은 실험들이 필요하죠. 누가 맞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리고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합니다. 기발한 생각, 기발한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요, 엉뚱한 생각이고 틀린 생각이고 그런 것들이 다 기발하고 창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뭐가 틀린지 뭐가 맞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해봐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우대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연공서열, 선후배 이런 틀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실력 있는 사람, 창의적 인재들 다 한국을 떠나게 돼 있죠. 실력만큼 인정해주는, 벌어오는 만큼 보상해주는 그런 사회로 가려고 하겠죠. 왜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의사가 되려고 하잖아요. 기업으로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의사는 자기 실력만큼 벌죠. 기업 들어가면 그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아이들 교육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 교육입니다. 그런 인재들이 자기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싶겠습니까? 국내용으로 기르고 싶겠어요? 아니면 글로벌 시장용으로 기르고 싶겠어요? 뭐 당연한 거죠. 미국에 들어가면 최소한 영어는 마스터 하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수능 공부해야 돼요. 수능 잘 봐서 도대체 뭐 할 겁니까? 그거 가지고 도대체 써먹을 데가 아무 데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공교육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어야 되거든요. 굳이 아이 교육을 위해서 미국이나 스위스나 싱가포르 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공교육이 변해야 돼요. 그렇게 변하려면 뭐가 변해야 되느냐? 교사들이 글로벌 수준으로 변해야 우리나라의 교육이 변하는 겁니다. 근데 변할 수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변할 수도 없고 변할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안은 뭡니까? 글로벌 수준의 교사들을 외국에서 수입해서라도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고방식, 생활방식, 우리 문화 자체를 바꿔내야 되는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못 바꾸면 인재들이 다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절박한 심정으로 이 문화를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안 바꾸면 망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내부의 문제, 왜 우리 인재들이 떠나는가, 무엇을 바꿔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요. 외국의 뛰어난 인재들을 우리가 데리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왜 미국만, 일본만 영입을 합니까? 우리도 당연히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을 해야 되죠. 자, 우리 영입하고 있습니까? 외국의 인재를 영입을 하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실력 발휘를 잘 하고 있나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애써서 데려다가 놓으면 다 떠납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여기서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